예,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공무원 관계의 변동 중에서 발생과 변경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인 공무원 관계 소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관계가 소멸하는 데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 공무원 관계 소멸하는 당연퇴직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용권자의 처분에 의해서 공무원 관계 소멸하는 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면직에는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어원 면직과 징계 면직과 직권 면직 다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공무원 관계가 당연히 소멸하는 당연퇴직 사유로는 첫째 꼽을 수 있는 것이 임용 결격 사유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무원 임용 요건을 할 때 임용 결격 사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국가고문 33조입니까? 그게 나왔죠.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재직 중에 발생하면은 당연히 공무원의 관계가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할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에 관한 부분인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선고유예 기간 중에는 공무원 임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그 모든 경우에 다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금고형의 선고유예는 비교적 형이 가볍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당연퇴직이 되는 어떤 범죄 유형을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무원이 재직 중에 뇌물죄를 저질렀다. 그 다음에 그 업무상 횡령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또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범죄를 저지른 이런 경우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그러나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걸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사유가 또 그 다른 사유로는 당연한 것이다만은 공무원이 사망을 했다거나, 그 다음에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 임기가 만료가 됐다거나, 또 공무원의 정년이 있죠. 계급 정년도 있고 연령 정년이 있습니다만 그 연령에 따랐을 때는 당연히 그 사유가 발생한다는 것부터 공무관계가 소멸합니다. 또 공무원의 경우에 예를 들면 그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국가안보라든지 보안기밀처럼 국가안보와 국익과 관련된 어떤 공직에는 외국인에게 임용이 제한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공무원이 국적을 상실해서 외군이 되었을 경우는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퇴직한다는 의미는 아까 말한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 임용권자 처분 없이 거기에 사유가 발생한과 동시에 이 공무관계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 임용권자가 당연퇴직했다는 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당연퇴직 통보서를 발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걸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당연퇴직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실상 통지에 불과합니다. 그 처분이 아닙니다. 그 처분이라는 것은 그로 인해서 비로소 어떤 법률관계 변동되는 걸 처분이라고 하죠. 이미 요건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이미 공무가 소멸됐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주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당연퇴직 통보를 받은 공무원이 내한테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복하고 권리구제를 구한다면 어떤 방법을 할까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처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당연퇴직 통보에 대한 당연퇴직 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한다면 이거는 대상 적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소가 각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권리구제해서는 안 되고 과연 당연퇴직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래서 내가 현재 공무원 지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됩니다. 이래서 이 경우는 이 항고소송을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 소송, 그래서 나의 공무원 지위 확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구해야 된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게 당연퇴직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한 경우에 법적으로 다투면 어떤 부분 다투면 될 것이지만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법원에다가 어떤 종류의 소송을 제기해서 권리 구제를 구할 것이라는 것이 그 선택을 어떻게 할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뭐랄까 시험 문제라는 시험 이야기에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시험에는 이런 부분이 나오죠. 당년퇴직 통보를 언제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면 어떤 종류의 소송을 제기할까. 이것이 가장 법 공부하는 부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 여러분 유의할 것은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파면 처분을 당했다고 가정합시다. 파면은 뒤에 나오지만 이거는 이제 면직 처분의 하나가 되죠. 파면 처분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불복해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에 이 사람이 정년에 따라서 당년 퇴직 사유가 발생해버렸죠. 이런 경우에 이 법원으로 봐서는 이 소송을 유지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 이런 건 법원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총론 부분이나 뭐 구제법 부분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어떤 소송을 제기하려면은 뭐 여러 번 이야기했는 것 같습니다만은 소송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법원의 소송을 본안에 관한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소송 요건인데 이 소송 요건 중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은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이 있어야 된다. 그 공권력 행사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행위 상대방의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처분이 있어야 마땅히 소송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송 요건에 이제 처분성이 있을 거다는 대상 적격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아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나 검색을 침해당한 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원고 적격이라고 합니다. 누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소의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권리 구제를 구할 만한 그런 이익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파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것은 취소를 해서 이 사람이 파면이 잘못되고 위법한 것이니까 원래의 측의 복직을 원하는 것인데, 소송 진행하는 중에 만약 이 사람이 정년이 되어버렸다면은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 승소를 하더라도 정년이 이미 달했기 때문에 원칙의 복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파면 처분의 취소 소송을 유지할 그런 소위 이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도 그렇고 법원 입장에서도 이것을 재판을 계속해서 취소 판결을 내려줄 어떤 필요가 있나, 실익이 있는가 하는 그것이 이제 소위 이익이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직에 파면 처분을 취소하면 이미 정년에 다르기 때문에 원래의 직에 복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처분 취소가 되면은 파면된 날로부터 정년에 달할 때까지 파면 이후 월급 급여를 받지 못했죠. 그 급여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을 것은 못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급여 봉급 등을 받을 부수적인 이익은 있다 이렇게 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당년 퇴직 통보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항고 소송, 취소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으로 소에 제기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중에 정년에 달았다, 당년 퇴직 사유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계속 유지할 소송에 이익이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원래의 직에 복직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파면 처분 이후에 그다음 그로부터 정년 달할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법률상 이익은 있어서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용권자의 처분에서 공무원 관계가 소멸하는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에는 먼저 공무원 자신이 사직 의사 표시를 하고 이것을 수리해서 임용권자 이걸 수리하면은 공무관계가 소멸되죠. 이거를 이제 어원 면적이라고 합니다. 어원 면적에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권고 사직, 명예 퇴직 뭐 이런 것들도 어원 면적의 하나로 인정이 됩니다. 자기의 공무원의 자신의 의사에 가지고 사직 의사 표시를 표시하고 이것은 이제 임용권자가 수리를 하죠. 이런 그 절차를 받게 되는데 어쨌든 이 사표 제출과 수리행위라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수리가 이제 쌍방적 행정행위가 된다. 아까 공무원 임용도 쌍방적 행정이라고 했죠. 상대방의 동의나 신청을 전제로 해서 임명한다 이런 의미에서 쌍방적 행정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원면적 같은 것들도 사직원의 제출과 임용권자의 수리라는 그런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직원 제출에 의해서 수리라는 게 있게 되니까 쌍방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직원의 그 제출 이런 부분은 총론 부분 여러분한테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그 공부를 했는데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직원에 제출할 때는 역시 그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사인의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니까 민법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에 적용될 수가 있다. 다만 이제 이게 공법 법률관계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민법의 의사표시에 관한 의사표시나 법률에 관한 그 내용이 100%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공부를 한 건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그래서 민법의 의사표시에 관한 또는 법률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먼저 되는 것이 이 강요에 의한 사직원 제출. 이거는 민법의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 강요가 되려면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다. 강요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 하에서의 의사표시는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직원의 제출이 강요에 의해서 협박해서 내가 의사결정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그 사직원 제출이 무효니까 무효인 사직원 제출에 근거해서 그 수리하는 것은 역시 효력이 없게 되죠. 이런 발생한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이 강요의 사직원 제출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오로지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갑이라는 공무원이 어떤 비위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이나 또는 그 감독기관의 어떤 감사를 받고 그 결과 이제 이 감사관이 그 공무원에게 사직을 하라고 권유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이 사직을 하지 않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징계를 받아서 징계 파면해임이나 또는 해임 징계를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공직지에 취임하는 그런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특히 파면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이런 불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스스로 사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비위가 있는 공무원을 조금 이렇게 봐주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사직원을 제출했다. 이거를 이 강요에 의한 사직원 제출을 할 수 있겠는가. 일부 어떤 강요 부분 어떤 그런 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가 의사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강요에 의한 사직원 제출은 참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강요에 의한 사직원 제출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렇게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에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그 의사표시라는 건 민법에 원래 표시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표시를 하는 표의자라고 하는데 표의자가 자기 의사를 강조해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라는 내심 의사를 가지고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일단 표시가 된 이상 상대방 그 사람 내심을 모르니까 표시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내가 이것이 진위, 사실이 아니다라는 아닌 의사를 가지고 했고 상대방도 표의자가 자기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표시를 한 사람도 진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 의사표시를 받는 사람도 진위 아닌 걸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다. 이제 이렇게 무효라고 한다. 예외로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러나 이제 이 공법 관계에 있어서는 행위의 어떤 외형과 객관적인 어떤 그걸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민법에 의한 비진위 의사표시의 무효,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았다고 하더라도 허위인지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민사상에서는 그게 허위가 되는데 무효가 되는데 그러나 공법 관계에서는 그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 공적인 관계에 있는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외형적 객관성을 봐서 설사 표의자와 그 상대방이 내심의 의사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민법상의 의사표시하고 공법상의 의사표시가 차이가 나는 그럽니다. 민법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공법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과거 그 50 정권 때 5공화국 정권 때의 일인데 이게 이제 그 12 사태입니까? 그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군사 그 정권이 이제 유지되면서 출범을 하면서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일괄 사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괄 사표를 받고 난 후에 선별 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을 사실상 숙청했다 할까? 이제 그런 조치가 있는데 이때 이제 그 해당하는 공무원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당시에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공무원 모두 하고 그 다음에 선별 수리한다고 할 때 그때 내가 사직원을 제출할 때 나에게 사직원을 제출할 예를 들면 그 진위가 없었다. 그 상황에서는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어떤 강압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직원을 제출했고 그 사직원을 받는 임용권자도 내가 정말 사표를 제출할 의사로 사직서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진위를 알았다는 거죠. 그랬으니까 진위 아닌 의사표시로서 표의자도 진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받는 사람도 저 사람은 사표가 자기의 진위가 아닌 것이야 라고 받았기 때문에 민법의 진위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사법관계에서는 그렇지 몰라도 공법관계는 양당 주고받는 사람뿐 아니라 이 공적인 관계에서는 행위의 외형, 객관성을 대단히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민법의 비진위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법관계에서 이렇게 해서 그 무효가 아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민법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이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이 되지만 그러나 공법관계의 특수성, 아까 외형과 객관성 중시한다. 그런 입장에서 100% 그대로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방금 여기 말한 일괄 사표 제출과 선별수리 이 부분에 비진위 의사표시, 민법의 비진위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공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판례가 있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직원 제출은 이 성격상 대리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사표를 제출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직원의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민법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라면 의사표시가 있고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내가 의사표시라는 것을 취소를 하거나 철회를 할 수가 있죠. 도달하기 전에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법상 특히 이제 사직원 같은 경우에 내가 사직원을 제출했다. 그럼 임용권자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했고 임용권자 그걸 받았고 난 뒤에도 그게 기해서 임용권자가 그 사표를 수리할 때까지는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공법상 또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에 관한 다르게 적용되는 그 한 예라고 했습니다. 민법에서는 의사표시는 자기가 표했지만 상대방에 도달하기까지는 얼른 취소를 할 수 있다. 도달해버리면 그 사람이 그 인지를 했기 때문에 취소를 못합니다. 그런데 공법상 의사표시에 관한 것은 내가 의사표시를 했고 상대방이 도달했지만 임용권 도달했지만 임용권자 거기에 의해서 어떤 수리 처분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표를 제출했다 하면은 임용권자가 수리했다. 하기 전에까지 얼른 가서 내가 너무 경솔하게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게 문제는 사직원이 이제 그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했을 때 임용권자 입장에서는 이 사직원을 수리할 의무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수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이제 공무 단임권이라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권리이지 의무인 것은 아니죠. 그리고 공무원도 내가 이 공무원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용권자로서는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하면은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담당 공무원의 직무가 굉장히 이제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 사람이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무가 상당히 중단이 된다거나 어떤 공무 수행에 상당히 장애를 초래할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정도의 담당 공무원을 충원할 그 시간적 여유를 둬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사표 수리가 유보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그 기간을 어떤 정도로 보느냐, 이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예퇴직이라는 게 있죠. 명예퇴직은 뭐 어원 면적이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공무원이 한 20년 정도 근무하고 난 뒤에 스스로 정년 전에 자진해서 퇴직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그런 명예퇴직 제도가 있고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서는 정년 전에 이제 이 명예퇴직을 희망하기도 하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인력을 수급에 필요에 의해서도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일방적 면직으로 봅시다. 여기 이제 면직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징계 면직과 그 다음에 직권 면직이 있다고 했습니다. 징계 면직이라는 것은 이제 공무원이 뒤에 나오겠습니다.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 하는 징계를 사는 파면과 해임이 있습니다. 뒤에 상세하게 하겠습니다만 이제 참고로 이게 파면은 당하게 되면은 우리 결격사회에서 공부했지만 이 파면된 날부터 5년간 공직에 취임이 할 수가 없게 되죠. 결격사회도 생기고 해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다. 그래서 공직에 취임하신 기간이 5년, 3년으로 달리기 때문에 파면이 훨씬 무거운 징계다 이렇게 되고 특히 이제 파면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액을 받게 되거나 박탈당하거나 감액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해임에는 특별한 경우 제어하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징계 사유가 생겼을 때 이 해당 공무원을 파면 징계를 할 것인지 해임 징계를 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감사 어떤 공무원의 비위가 됐을 때 그 공무원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해 준다 정할 때는 이런 파면 해임이나 징계해임 이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의원 면직을 유도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바깥에 우리 언론 같은 경우나 이런 거 할 때는
의원 사직, 아까 말 사직은 제출해서 의원 면직 해서는 안 된다. 먼저 빨리 징계를 하라. 또 이런 요구를 하고 하는 기사들 여러 번 봤을 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실관계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켜보면 이런 게 어떤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권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공원 70조에 보면 일정한 사유를 법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직권으로 아까 말한 임용계 처분해서 직권으로 이 면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중에서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째는 직제나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로서 그 폐직이나 가원이 되었을 때 직권 면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공부했는데 어떤 그 공무원의 어떤 뭐 징계 사유나 또 형사 소추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직위해제를 한다고 했죠. 직위해제를 하면 보통 그 3개월 정도의 어떤 대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기 명령, 3개월 대기 명령 기간 내에 아까 말한 징계라든지 기소된 경우는 여기 빼고 여기 지금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 그 직위 해제된 사유가 뭐가 있었나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 이제 이런 경우에 보통 대기 명령 내리죠. 그 경우 포함해서 그런 경우에 3개월 대기 명령 되는데 3개월 내에 직무 수행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다. 또 뭐 이런 경우에 직권 면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십니다. 첫째 이제 직제나 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로서 폐직 또는 가원이 됐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구조조정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경우도 직제나 정원이 개폐되었다. 그래서 예산이 감소해서 부득이 던차리를 축소를 한다. 이런 했을 때 부득이 이제 공무원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직권 면직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사회에서 회사들 같은 경우에서 근로자들을 어떤 구조조정하는 어떤 그런 경우를 이 공무원 사회에서 일어날 때 이제 직권 면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구조조정해도 우리가 신문 보도를 보면 근로자들의 어떤 직장을 잃고 생존 자체가 이제 어렵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공무원 사회에도 이 직권 면직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굉장히 엄격한 심사 기준을 갖추고 또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을 두고 또 심사위원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또 직권 면직 대상하는 공무원들 보다도 직급이 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심의 의결을 거치는 굉장히 엄격한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대기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3개월간 대기 명령을 받았는데 그 기간 내에 능력이나 근무 성적이 향상을 기대가 어렵다 직권 면제인데 이것도 이런 경우가 왕왕 있죠. 이제 이런 경우도 이걸 제도는 부득이 인정하지만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럴 경우는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쳐야 그런 절차가 있다. 이 직권 면적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어떤 이야기들 좀 할 게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로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일단은 이렇게까지 해서 공무원의 관계의 변동,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